복잡한 의료 서비스 한빛 메디컬 그룹에서 도와드립니다. 이것저것 떠들면서 무의미한 검사만 하는 PPO 시대는 끝. 고민할 필요 없이 내 건강은 HMO 주치의에게 맡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한빛 메디컬 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 교육을 받은 60여 명의 주치의와 250여 명의 전문의들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합니다. 10월 15일 한빛 메디컬 그룹이 도와드립니다. 213-700-6711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다시 USC의 암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암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좀 너무 약간 디테일하거나 자신의 굉장히 자세한 부분을 타치를 많이 해서 그것보다는 약간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좀 총괄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서 오늘은 그래도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방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유방암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점과 굉장히 많이 잘못 생각하는 거를 먼저 한번 딱 짚어본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 가장 그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흔히 개별화된 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individualized treatment, 개별화된 치료라는 그런 치료의 예를 들 때 유방암을 사실 많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그 환자분들마다 다른 이런 유방암들의 맞춤형의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추세로 있습니다. 환자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약간 착각하시는 것들이 제가 제일 흔하게 듣는 질문은 유방암 수술을 예를 들어서 이제 유방암 다 드러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방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유방 외에 다른 곳에 이렇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항암제나 항호르몬제나 이런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는 유방암은 이게 유방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종류의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방암 하면 엔젤리나 졸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배우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인볼브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시고 무슨 골프 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흔히들. 그래서 많이 알려지신 것 같고 가끔가다 유전자 검사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그럼 검사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엔젤리나 졸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BRCA1 and 2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유방 절제하고 난소 절제하는 이런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을 처음에 진단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유방에 혹이 만져져서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조기 검진하는 유방 촬영술이라 그러죠. 메모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발견되어서 이제 오시는 진단받으신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혹이 만져지시건 아니면은 우연히 발견되든지 간에 일단은 그 메모그램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그램 상에서 의심이 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엔젤리나 졸리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어넣은 게 무슨 메모그램 옛날 엑스레이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요즘은 지인으로 유전자로 알 수 있다는데 유전자 검사만 하면 돼 가지고 BRCA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참 이제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이 한번 걸려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그게 이제 주치의한테 와서 해달라고
가신 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말하면 잘 안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암 전문의로서 BRCA나 그런 유전자 검사를 언제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방암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유전성 유방암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방암이 실제 있냐 없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메모그램이나 아니면 초음파,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한 그 조직 검사, 이걸로 일단 진단이 되는 거고요. 그 BRCA 유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누구나 다 유전자 변이를 하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데, 우리 몸은 그거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BRCA1과 2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변이가 생긴, 실제 문제가 생긴 이런 유전자가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안 되니까 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BRCA1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뭐 높게는 80%까지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 뭐 40%에서 50% 이 정도로 난소암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다 보니까 BRCA1 and 2 유전자 변이가 양성인 분들은 암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유방을 절제한다든지 난소를 절제하셔서 이제 그런 암들이 생길 위험성 을 차단하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BRCA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검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BRCA 유전자 검사를 레커멘드 하는 그런 위험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가족력이 이제 여러분 있으신 경우죠. 특히 이제 first relative, 그러니까 내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이제 이런 분들한테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 50대 이하에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난소암인 경우에는 무조건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유방암이 생긴다든지, 사실 그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방암이 일단 진단이 되시면 그 온콜로지스트, 그러니까 저 같은 이는 종양내과 의사랑 그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 그 토론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테스트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양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수술을 해가지고서 다 없앤다든지, 아니면 약물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서 위험성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걸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걸 다 안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우리가 스크리닝을 보통 1년에 한 번 메모그램 유방 엑스레이로 하는데, 이제 이런 BRCA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에는 거기다 추가로 MRI를 추가해서 6개월마다 한 번 엑스레이, 한 번 MRI, 이제 이런 식으로 검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그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인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BRCA1 and 2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암들을 예방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또 일가 친척들이 테스트를 다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가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BRCA 유전자가 물론 제일 흔하게 연관되는 거는 뭐 유방암, 난소암이지만 그 밖에 다른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다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그램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도 뭐 이상 세균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과에서는 종양내과로 리퍼를 해드리고, 그럼 그 다음 단계부터는 환자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월값 진단과 거기에 대한 치료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방암이 진단이 되시면, 유방암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모유 만드는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 있고요. 그걸 invasive lobular carcinoma라고 하고요. 침윤성, 아마 소엽성 유방암인가 뭐 한국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에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유두까지 운반되는 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관에서 생기는 암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흔합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70에서 80%는 이 관에서 생긴 암인데, 이거를 invasive ductal carcinoma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유방암은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고, 일단은 진단이 되어서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의사들은 여러 가지를 보지만 환자분께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병기를 아셔야 돼요. 이게 1기, 2기, 3기, 4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유방암은 영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기암이라는 거는 인사이트 또는 인시투 캔서라고 하는데 상피내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 자리에서만 자라고 다른 주변으로는 잘 퍼지지 않는 암. 그 밖에 이제
이게 암이 유방에서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퍼지는 게 대개 겨드랑이 림프절이라고 하죠.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제일 먼저 퍼집니다. 그 다음에 임파선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 뼈나 간이나 폐, 뇌 이런 데로 전이가 됩니다. 만약에 겨드랑이 임파선을 넘어서 폐, 뇌, 간 이런 데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그건 4기암이고요. 만약에 유방에만 조그맣게 뭐 1cm 이렇게 혹이 있다 그러면 이제 1기암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이제 쭉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병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수용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용체, 그걸 리셉터라고 하는데 영어로 3가지 수용체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헐투 수용체. 그러니까 이 3가지 수용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병기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용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악성인지 덜 악성인지 예후가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3가지 수용체 중에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거든요. 그 다음에 헐투 수용체는 비슷한 컨셉의 이런 수용체인데,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예를 들어서 양성이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여성 호르몬이 내 암세포를 자극해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예를 들면 암세포에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와서 붙는 장소, 그게 바로 리셉터거든요. 수용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와서 붙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3개의 수용체가 어떤 컨비네이션이 있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큰 치료 원칙을 보면 일단 조기암, 그러니까 0기, 1기, 2기, 사이즈가 작고 겨드랑이 임파선에 안 가 있거나 가 있더라도 뭐 1개 정도 가 있는 이런 암들은 물론 수술이 먼저예요. 수술 없이는 유방암은 완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술이 먼저고, 그렇지 않고 3기암, 예를 들어서 유방에 있는 혹이 크다든지 겨드랑이 임파선에 여러 개의 암이 전이가 이미 돼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먼저 항암제나 아니면 항호르몬 같은 약물을 치료를 해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벌써 이미 뼈나 간이나 뇌나 이런 데 퍼져 있으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방 진단이 되고 외과 의사를 만나서 그 유방 수술을 한 후로 보통 이제 키모테라피나 호르몬 테라피 같은 거를 하는데, 대부분 크게 간략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유방암 하면 많은 여성들이 치료를 할 때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이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암인 경우에는 그냥 수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라든지 항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약물 치료 필요 없이 수술만 끝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연령이라든지 병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용체에서 안 좋은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음성이고 네거티브고 헐투 수용체가 양성이든지 아니면 3개 다 없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죠. ERPR 헐투가 다 네거티브인 이런 음성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항암제를 포함한 이런 약물 치료를 하시라고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짧은 치료는 보통 2-3달, 제일 긴 치료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실은 이제 유방암 항암제들은 다 머리카락이 빠져요. 안타깝게도.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유방암. 특히 이제 수술 후에 진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미세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들은 안타깝게 머리가 다 빠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약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머리가 덜 빠지게 하는 약들도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완치 목적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효과가 좋다고 잘 알려진 약, 그 약을 풀 용량으로 시간에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쓰는 걸 갖다 강력하게 권장을 하는데, 이제 항암제를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6개월을 다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암이 좀 좋은 암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약 말고 1가지 약을 빼고 2가지 약으로 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닥설비스라는 약, 이게 공포의 빨간 약이에요. 유방암 앓으셔서 항암제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빨간 약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약이 이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메스도 없고 토하고 이렇게 하는 부작용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약을 좀 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2가지 약으로 그 약을 빼고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은 3개월을 이제 2가지 약으로, 고약을 빨간 약 뺀 나머지 약으로 3개월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더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를 2개월에, 6개월짜리를 4개월에 이렇게 하면은 암을 죽이는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면은 힘든 게 저희가 이렇게 3주에 한 번 이렇게 보통 옛날에 키모를 항암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상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2주에서 하면은 암을 죽이는 효과는 좋지만 동시에 내 정상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백혈구를 잘 유지하기 위한 이런 주사를 맞으면서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은 사실은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테스트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암제를 하는 동안에 두피를 갖다 좀 차갑게 하면은 머리카락이 좀 덜 빠진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얼마나 큰 데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약간 의심스러워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두 번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뭐 5번, 6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다 빠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한 2, 3개월 지나면 이제 다 원래대로 다 나고요. 처음에 머리카락이 날 때는 내 원래 헤어스타일이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머리가 곱슬로 될 수도 있고 색깔도 약간 변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이제 그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날 때는 원래대로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치료가 컴플리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얼마나 뭐 물론 스테이지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암이 자기가 유방암이 됐다 그러면은 치료를 다 했을 때 얼마나 다시 그 리커런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은 제일 소위 말해서 순한암, 제일 착한 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보통 이제 60대 이상에서 어르신들한테서 진단된 암이고 1기고 ERPR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강한 양성, 그 다음에 헐트 수용체 음성,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5년 정도는 열심히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ERPR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암을 잘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항호르몬제라고 하죠.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게 보통 최소한 5년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5년 지나면은 약도 끊고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세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도 재발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기암이고 순환암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암들이 나쁜 점은 뭐냐 하면 한참 있다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거든요, 이런 암들이.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썼을 때는 마치 다 완치된 것처럼 보이다가 호르몬 약을 딱 중단을 하면 그때부터 미세하게 남아있던 암들이 다시 자라서 2, 3년 후에 암이 다시 재발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5년 하고서 끝 그만오세요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는 10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팔로우업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예를 들어서 제일 나쁜 암, 조기라고 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재발을 하게 되면 병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팔로우업하는 간격도 더 짧게 하고 보통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훨씬 더 긴 기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팔로우업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4기암으로 내가 진단이 됐다 그래서 뼈나 간이나 뭐 이런 데로 이미 전이가 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팔로우업의 끝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목적이 완치 목적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조절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 드시다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나빠지는 것처럼 이제 치료를 계속 장기적으로 하시면서 병을 조절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는 팔로우업 기간의 끝이 없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암이라는 것이 한 가지 암이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그쪽에 이제 포스트를 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자기 담당 의사가 꼭 필요하고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올바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잡한 의료 서비스 한빛 메디컬 그룹에서 도와드립니다. 이것저것 떠들면서 무의미한 검사만 하는 PPO 시대는 끝. 고민할 필요 없이 내 건강은 HMO 주치의에게 맡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한빛 메디컬 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 교육을 받은 60여 명의 주치의와 250여 명의 전문의들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합니다. 10월 15일 한빛 메디컬 그룹이 도와드립니다. 213-700-6711